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꾼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그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이용하고, 근데 관리자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그런 걸 도와주는 이제 MSP 사업자들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MSP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라든지 IT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 우리도 뭔가 이런 클라우드나 전반적인 IT 인프라 또 보안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이런 MSP 방식으로, 구독 모델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서비스해 줄 수 없을까? 근데 어떻게 하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뭐 정답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진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각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크로니스에서 파트너 성공 매니저로, 파트너 석세스 매니저로를 맡고 있는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인소프트 대표로 있는 권영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 과장님. 네. 먼저 파트너 석세스 매니저, 파트너 성공 매니저라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가, 그게 뭐지? 그걸 모르는 분, 그 직책이, 네. 그 직함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그게? 예. 우선은, 저희가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좀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지식이라든지 또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저희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저희 클라우드 벤더들과 함께 해 나가면 되시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네. 그런 MSP 네. 서비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네.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자, 먼저 대표님. 네. 지금 대표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T 서비스나 이제 유지보수하던 회사분들께서 많이 정말 MSP로 전환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 쪽이 네. MSP 쪽 서비스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수요처인 기업들이 뭔가 이제 클라우드로 기업들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나 보죠? 그렇죠. 이제 신규로 어떤 시스템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쓰던 온프라미스였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가려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전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과장님은 실제로 이제 물론 아까 MSP 서비스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그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실제로 이제 엔드유저 분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에는. 그럼요. 네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면 어떤 것들이 가장 그분들이 뭐 고민을 많이 있지만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고민은 네. 내가 이제 서비스를 중단 없이 뭐 일반적인 뭐 사고나 사건 사고 이런 거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컨선 중 하나시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좀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만 오래된 자산들을 좀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이제 또 앞으로 나올 신기술이라든지 좀 업무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거를 도입을 하실 때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움 같은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박 과장님께서 아까 파트너 성공 매니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중소기업을 다니시면서 현재 중소기업에 특히 이제 보안 관련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워낙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 토크아이티도 만약에 지금 온라인 하고 있는데 뭔가 온라인 문제가 생기면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송출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디지털이 뭔가 하나 잘 안 되면 굉장히 10년 전에 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크게 이제 데미지를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파트너들이랑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 사례들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인터뷰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올해 어떤 유형의 사이버 위협이 많이들 좀 고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이제 필드를 뛰면서 또 이제 고객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증정보 탈취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가장 흔하게 문의를 주시는 건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한번 감염이 되시면 어떻게 데이터들이 백업본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롤백을 시키실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거의 복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부러 좀 따끈따끈한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랜섬웨어입니다. 거의 열의 8 정도는 랜섬웨어.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와. 열의 8 정도는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이슈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기동시켜야 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될 때 로그인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공정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네. 경험이 있고 노동자 좀 안 보이시는데? 제 그 고향이 공장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작업 빌지들이 이렇게 쭉쭉쭉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업 내역서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차가 제조가 돼야 되는지 그 내역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추출이 돼가지고 이제 작업서가 작업 지시서가 나오게 되고 그럼 그 작업 지시서가 오는 거에 따라서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또는 공정 라인에서 그 조립을 하게 되는데 서버 인프라들이 랜섬웨어 감염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작업 지시서를 제가 못 봐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있었어요. 오. 있었고 솔직히 제 노동자 입장에서 꿀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 3시간 동안 중단돼서 제가 아무것도 회사 입장에서 그 라인이 다 멈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난 그 뭐 몇백억 몇천억의 손실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크로니스에서도 이제 별도로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 배치마크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어 페너맨이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이 이런 랜섬웨어 감염을 통해서 발생되는 시간당 손해액이 한 4,000불을 좀 상회하는.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예시처럼 갔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4억에서 6억까지 시간당. 예, 이제 엄청 누적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 라인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안에 뭐 실제 조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사까지 제가 직접 일했던 라인에서는 한 30분 정도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30분 노동자분들의 시간당 임금도 다 어찌 보면은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그 정보나 그 통계들이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 대표님하고 방문했던 사이트만 하더라도 한두 분이 실사용자가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를 한 번에 이제 관리를 하세요. 게다가 그것만 하시느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레벨에 대한 액세스 보안까지 그리고 퇴사자와 입사자가 또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산 관련 모든 관리를 다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랜섬웨어를 간신히 복구하셨어요. 복구하시고 나서 또 경영진으로부터는 어떻게 제발 안 하게 막을 거냐. 대안이 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PD님께서도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간신히 다 복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업무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대응책까지 마련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으신 거죠. 사실상 그 단시간에 모든 것들을 네네. 마련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 아크로니스에서는 고객사분들, 즉 IT 관리자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립팅이 필요 없으며 저희 걸 한번 이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보안 레벨 스택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서비스 도입은 되도록이면 안 하실 수 있도록 권유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쓰고 계시는 인프라나 보안 자산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와 궁합이 또 잘 맞을 수 있는 것들 네네네. 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직접 뛰면서 좀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네. 예. 이미 랜섬웨어를 한번 걸렸으면 네. 그 기업은 무조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네. 보안 관련된 것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랜섬웨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변종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 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라든지 디렉토리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의 그런 권한을 빼앗아갑니다. 먼저 방어력을 약화시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운영자 권한을 어드민 권한이라고 하죠. 그거를 탈취를 시킨 다음에 그럼 이 폴더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제 해커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또는 그 프로세스가 가지게 되는데
이제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모어를 감염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씹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봤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럭빗이라고 하는 이런 랜섬웨어 단체에서 좀 악의적으로 배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럽에 있던 뭐 어떤 기업들,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로 인해서 6억 유로 정도, 한 하나로 따지면 몇 천억 정도 되겠죠. 뭐 몇억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그만큼에 대한 뭐 보상금, 배상금을 또 요구했던 것도 있고. 삼중갈치라는 건 뭐예요? 삼중갈치 전술이라는 것은? 하나에 대한 것만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랜섬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중 레이어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객사 분들께서도 이제 어찌 보면 랜섬을 지불을 하실 때 보면은 내가 이 정도만 얻으면은 뭐 깔끔하게 내가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좀 적은 배상금을 주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해커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공개를 1중, 2중, 3중에 걸쳐서 이제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이제 랜섬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또 단계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갈치하는 거네요? 한번 랜섬을 이제 지불을 하고 나서는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암호화된 그 정보, 당장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복구를 시키실 수 있지만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또다시 이제 감염을 시키면서 또 이제 미래에 감염 사례가 재발할 수. 복구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네. 그걸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보안 쪽에 있는 그 업체나 이제 개발사들이 흔히 말하는 EDR이라고 하죠. 저희가 엔드포인트 디텍션 그리고 네. 이제 리스폰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어디서 감염이 이게 유출이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기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제 발본색원을 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가장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그 의사분께서 저희가 이제 건강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실 때 암이 완치됐다 하더라도 그 암이 재발을 안 한다는 보장을 또 저희에게 의사분들께서 장담하시기 힘드신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EDR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랜섬웨어도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반출입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고객사 분들의 그런 사업 영위를 위해서 어떤 자료들은 또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막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PD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은 어디서 이 랜섬웨어 또는 모어웨어가 시작됐는지, 어느 우리 회사 직원의 특정 PC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행위를 유발하게 됐는지, 또는 그게 외부에서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협력사 분들께서 전달해 주신 USB 안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랜섬웨어나 모어웨어들이 이제 큰 기업 안에서 아예 이제 감염이 이제 전파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기원이 됐는지를 찾는 그런 부분까지 갖춰두시면 아무래도 좀 다운타임에 대한 부분을 적게 가져가시면서 재발 위험도 조금 낮추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되겠죠. 자, 과장님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올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릴 거라고 이제 예측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아크로니스 입장에서 뭔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대안은 뭡니까? 저희 아크로니스에서는 이제 다중 보호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 그 백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백업이라는 거는 이걸 활용하는 그 순간 자체는 고객사의 서비스 중단을 의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업 그 위에다가 이제 휴리스틱 엔진 기반으로 해서 동적 패턴을 감지를 해서 변형되는 공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좀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하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근원적인 부분에서 이런 랜섬웨어나 모어웨어들이 침입을 시도했을 때 대응책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실 수 있으면은 감염이 될 확률도 적어지고, 확률이 적어지면은 이제 백업에 대한 파일을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줄어드시겠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백업을 돌리셨을 때 그 백업 파일에 대한 그런 진위성 또는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별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이런 백업 파일들을 놔두시면은 만약에 감염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백업을 돌렸을 때 그 랜섬웨어나 아니면 감염된 파일 자체도 같이 백업 안에 포함되는 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스토리지를 이용하실 때 이런 백업 데이터를 저희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좀
저장을 하실 수만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기반이 돼요. 아무래도 데이터들을 저희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백업 파일이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도 유저 인터페이스로 간단하게 버그 표시, 이제 벌레 표시를 이제 빨갛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도 받기 위해서 뭐 제3자 기관에다가 많은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VB100이나 아니면 AV 테스트 쪽에서도 평가받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객사분들에게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좀 필요하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과장님, 그 아크로니스가 지금 보안 관련된 것만 있는 건지 네. 서비스가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저희 아크로니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백업 그 위에 이제 보안이라고 해서 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안티머레어 이런 기능들에 덧대어서 요즘 많이 찾고 계신 ED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이제 리스폰스 같은 부분 하고 거기 위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다수의 그런 자산을 한 번에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저희 관리 패널이나 또는 이제 이런 자산들의 한 번에 이제 접속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관리까지. 중소 MSP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뭐 속된 말로 제일 영양가 많은 거, 내 입장에서 사업할 때는 뭡니까? 저에게 어떤 언어 기능이 제일 좋아요. 어떤 부분으로 제안을 해야 될까 여쭤보시기보다는 고객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셔야만 하는지, 고객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그러니까 좋아요. 고객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아크로니스의 어떤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주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고객사분들을 항상 파트너분들과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러 갈 때 반드시 3가지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백업을 찾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크로니스는 백업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 회사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백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를 항상 찾아주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백업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이 백업 파일을 복구에 활용하시는 것에 넘어서 대표적으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이 데이터를, 현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과거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사실 백업이 진짜 필요하진 않는데 몇 가지 서비스를 바로바로 수분 내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감사 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나 경영진의 요구 또는 그런 IT 관리자 내 팀 내 KPI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백업을 원래 쓰고자 하는 그 원래 목적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통해서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질문이, 그러면 왜 하필 백업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시는지 또 여쭤봐요. 머레어나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백업을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든지, 치료라기보다 어찌 보면 복구에 가깝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운타임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다운타임을 안 가져가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객에게 찾아줄 수는 없는지, 또는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운타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향, 또는 이제 환경에 맞는 최적화를 제안 드릴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고객사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솔루션을 만약에 이렇게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어떤 해프닝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시고 싶으신지, 또는 어떤 식으로 치료 또는 원복을 하고 싶으신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고객사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두실 수 있는지, 내부에 두셔야만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 불편함에 따른 부분은 회사 내규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대안을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잡아가시면서 그러면은 이후에 이렇게 테스트만 한번 이 시나리오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POC라고 하죠. 이런 스코프까지 이제 좀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필드를 이제 나가면서 권 대표님과 함께 뛰었던 사례에 포함해가지고 지난 분기 2023년도 1분기죠. 1분기에 진행했던 따끈따끈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처음 보실 이제 G기업하고 M기업의 사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G기업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에 실제로 감염이 되셨고 이 감염이 되신 것 때문에 그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로그인을 못 하시고 공정 라인을 다 아이고. 중단을 야. 하셔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업을 돌리더라도 그 안에 있는 파일에 대한 진위성, 즉 감염 여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시기가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일을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이 파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또 판단을 해드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과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좀 다운타임을 적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아크로니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안티 랜섬웨어나 안티 바이러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권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 방지 기능들 하고 이제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을 받으셔서 보관을 하심에 따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좀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M기업 같은 경우는 오래된 자산을 좀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목적이죠.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셨다기보다는 이제 경영진의 요구나 아니면 이제 회사 내규적인 감사라든지. 그렇죠.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특정 시간 안에 이제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으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거시로 만든 설계된 그룹웨어를 쓰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쓰고 있던 오래된 자산 안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차세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차세대 그룹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걱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그러시면 오래된 자산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저희 아크로니스 백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만약에 그룹웨어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백업 파일을 또 이용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니스가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용도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괜찮다고 싶으시면은 한번 써보시게 네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렸던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S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랜섬웨어에 실제로 또 감염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힘드셨대요. 한 4일은 밤낮을 새셨고 집에 못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또 힘들었다는 게 그 기존에 이제 백업한 거를 네. 복구하는데 뭔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백업 파일이 없으셨대요. 네. 시스템이 없으셨던 상태에서 그거를 감염이 안 된 것만 이제 조각조각 모으셔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시고 또 네네. 혹시 포렌식 된 게 있으면 그중 일부를 또 이제 외부에 맡기셔가지고 또 복구된 것들 하고 이제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하신 다음에 정상화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복구율 자체가 100%는 못 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저희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임직원들이 또 이제 퇴사하고 입사를 새로 할 때 이 데이터들이 또 그 과정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의도적으로 지우신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몰래 빼내 가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저랑 상담을 하시고 나셔서는 이제 도입하시는 부분이 이제 백업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져가시고 그 이제 실제 실무자들이 현재 만지고 있는 머신 위에는 랜섬웨어 방지 기능과 그리고 데이터 유출에 대한 방지를 조금은 이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외부에서 오는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위협과 네. 내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위협. 그렇죠. 유실. 유실. 네. 그 두 가지를 다 방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마다 이 기업이 가장 컨설한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빨리 파악해야겠네요. 처음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현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또 더 필요하신 거를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근원적으로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면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근원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발본색원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저 밑단에 가지고 계시는 걱정을 이제 하나둘씩 꺼내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를 이제 차세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저희 거를 쓰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스캐닝을 하고 넘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는 그러면은 현재 아크로니스와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고객의 네.
그 밑단에 있는 것이 네. 쫙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체중이 그게 정말 중요한 모먼트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걸 하게 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거기 봤을 때 항상 고객을 경계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그렇죠. 뭔가 적절한 질문과 고객이 말할 때 그거에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지만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만약에 저는 이제 같이 고객사를 방문할 때 파트너분들께서 영업적인 마인드도 중요하시지만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IT 실무자분들이 실제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고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공감이나 동감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체증에 대해서도 네네. 같이 이제 겪다 보니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명예분 파트너 성공 매니저가 그 말만이 아니라 네.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파트너를 단순하게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네. 중소 MSP 사업자들이 그 파트너 성공 매니저를 가장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견이라고 여기시는 파트너분들도 계시죠. 네, 계신 네. 반면에 아. 여기 알파인 소프트의 권영학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분도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이제 항상 좀 수용을 많이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 알코노미스에서는 온보딩이라고 하는 파트너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즉 MSP 비즈니스를 저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세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고객사께서 써보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데모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겠죠?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부터 혹시 라이센스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제안을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적인 영역에서까지 한 몇 단계 나눠서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락을 먼저 드리고 저희 온보딩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하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가이드를 이렇게 쭉 드리고요. 이런 가이드를 이제 받아보셨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박 과장님 그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시고 싶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비슷한 게 있으면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좀 파트너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는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또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사례를 알려드려도 이런 부분을 직접 파트너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사업화해 나갈지를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면 어차피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사한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는 그런 것도 활용 방법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미팅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으면은 꼭 저에게 공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저도 제가 이런 경험이 없진 않기 때문에 뭐 살 넘단지 이런 건 절대 뭐 하지 않고 제가 시연도 한번 딱 보여드리고 이제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증을 한번 다 꺼내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시고 여기 이제 파트너분들이 지금 본연적으로 가지고 계신 뭐 서비스 또는 뭐 다른 솔루션과 함께 이제 파트너분들만의 서비스를 결국에는 만드셔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 많으시니까 파트너분들한테 일단은 이런 유형의 고객을 만나시는 게 확률이 높다. 성사할 확률이 어떤 유형의 고객일까요? 초반에도 좀 말씀드린 것과 임맥상통한 것 같아요. 비슷하십니다, 환경이. 예. 한두 명의 IT 관리자분들께서 다수를 관리를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진짜. 시간도 없으시고요. 700명, 500명. 그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근데 또 운영체제가 EOS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신규 또는 이제 차세대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내 것이 오래된 환경에 대해서 또, 이건 언제 또 내가 구축을 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신 와중에도 이제 현재 회사 내에서 이제 자산을 쓰고 계시는 실사용자들의 머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해야 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사이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도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이제 이런 사태가 한번 발생이 되면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경영진으로부터 받으십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걱정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분들을 만나시게 되면은
저희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쉬운 인터페이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하나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웬만한 보안 스택은 쉽게 갖춰가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이제 Q&A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Q&A가 세션별로 2번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2번 세션 끝나고 또 Q&A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우리 방송하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이제 중소기업이란 게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제, 네. 토크할 때도 하나 끊으면 참 문제다 되는데, 말이 저거라고. 오늘 토크할 때가 이게 송출할 때 채널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유튜브 쪽, 또 하나는 또 저희가 또 이제 데디케이트 해가지고, 왜 유튜브 끊어질 때 대비해서 두 개 채널로 송출하고 있거든요. 예. 채널 1, 채널 2. 예. 근데 아까 유튜브 쪽이 약간 버벅거렸거든요. 그래서 채널 2 쪽 괜찮은데 채널 1 쪽이었는데, 예. 마침 또 별로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야 오늘 또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백업이라든지 뭔가 항상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게 참 중요하구나 중소기업도. 그렇죠. 송출이 중단 안 되듯이 계속 이제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전영진님께서요.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아크로니스 또 전문가께서 개별 답글도 남겨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영진께서 아크로니스 제품을 활용해서 MS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해서 아크로니스 제품 UI에 회사 로고 같은 MSP 서비스 기업의 정보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그 흔히 화이트 라벨링 기능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얼마든지 다 활용 가능하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보딩 세션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네. 근데 저런 것은 뭐 모든 뭐 파트너들이 저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런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어떤 카테고리 있는 기업들이 저런 걸 원합니까? 화이트 라벨링 같은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내가 이 회사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MSP 분들께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부분. 그 예를 들면 뭐 호스팅을 한다든지 기존에 호스팅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데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호스팅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만의 그런 브랜딩을 이제 네네네. UI 상에 입히셔가지고 이제 직접 이게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아크로니스보다는 네네. 이제 우리랑 네. 계약한 호스팅 회사랑 회사에서 이제 받아보는 서비스구나. 뭐 이렇게. 알파소프트 권 대표님 알파소프트도 뭐 화이트 라벨링 같은 거를 하세요? 아니면 저런 건 아직 그런 건 별로 생각 않고 계세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윤성원님께서 그 중소기업이 선택해야만 하는 MSP가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러 기능, 즉 보안, 백업, 관리 등의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있는 아크로니스에 좀 솔깃한데 문제는 이런 여러 기능이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되면 메인 기능인 보안이 좀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질문을 하신 부분 자체가 아마 저희 메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백업인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마 그 저희 권 대표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다른 부수적인 기능들을 이제 다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해서 백업에 대한 기능이 결코 뭐 약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MSP가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라인업을 시키고 여기서 말씀하신 보안하고 백업이 부분이 나눈다라면은 저희는 이제 아크로니스 자체가 백업이지 그러니까 보안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솔루션도 같이 서비스 같은 걸 가져가고 백업 부분에서는 아크로니스를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다라면 그 라인업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지만 그 보안을 위해서는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해복구라 이런 쪽에는 119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기업에 쓸 때는 뭐 보안 관련 솔루션을 뭐 DLP, DRM이라든지 뭐 백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업도 그 이후에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백업이기 때문에 같이 라인업을 해서 그 서비스 고객사에 서비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수님, 아크로니스 보안 기능은 백업할 때 백업 자료들에 대한 악성 코드 감지 등의 보안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 컴퓨터 자체에 대한 악성 코드 감지 등의 보안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둘 다 되죠.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될 대상에다가 저희 아크로니스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팅 머신에다가 악성 코드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 EPP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 그렇죠. 그 정확하게 EPP하고 딱 떨어진다고 보기 조금 네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이해하시는 각도에 네. 따라서 네. 다만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계신 머신에는 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업이 된 파일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네네. 저희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은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해드립니다. 어떠세요? 실제 이런 클라우드 백업 많이 이용합니까? 어떠세요? 많이 이용할 것 같기도 한데.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많이들 쓰고 계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산 목적뿐만 아니라 또 요새 랜섬웨어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내 규정상 뭐 반드시 안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규약이라든지 이런 뭐 제재가 심하지만 않다고 한다면은 외부에 놔두시면서 혹시나 뭐 사무실에 뒀던 데이터들이 이제 유실이 된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예기치 못한 뭐 사태가 발생해서 건물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해둔 그런 스토리지 장비에다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외부에 놔두는 방식을 통해서 또 이제 자체적인 복구를 하실 수도 있죠. 네네. 김현진님, 중소중견기업이 MSP로 전환을 고민할 때 고객들은 어떤 MSP를 선택해야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입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CSP와 MSP가 같은 업체인 경우와 다른 경우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아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좋을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MX 전환할 때 선택하는 거는 어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가장 잘해주고 CSP든 MSP든 간에 자기한테 가장 잘해주고 서비스를 갖다가 뭐 잘해주는 쪽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면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 생각하고. 예. 잘해준다 그러는데 잘해준다는 것이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어떤 MSP가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줄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객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기 뭐 PD님 있지만 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바로 뭐 와서 서비스 해준다든지 그거 있고 기술력도 마찬가지인 게 뭐 대형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 레지던트나 의사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실로 대형 병원에 나와서 이제 중소 병원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는 거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CSP하고 MSP 뭐 같은 업체인 경우라든지 뭐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하고. 예. 뭔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MSP랑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검증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하면 이제 끝난 거니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검증하려면 지금 대표 말씀대로라면 좀 테스트 할 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이 담당하시는 분이랑 뭐 같이 미팅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판단하실 거라 생각해요.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뭐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하지는 않을 거고 서비스 도입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담하고 이제 또 테스트 해보고 그런 지원이나 보고서 판단하지 그냥 하지 않을 거니까 고객이 판단이 맞을 거라 믿습니다. 저런 것도 뭔가 이렇게 MSP 뭐 이렇게 선별 그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 담당자분들 위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모험담은 아니지만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선택지를 좀 줄여가시는 차원에 있어서. 물론 이제 노력하신 분들은 지금 다 그런 거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동안은 유지보수 업체한테 다 맡겼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면서 MSP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지금 CSP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직접 뭐 밴드하고 해야 되나? 하면 MSP 통해서 해야 되나?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렇죠. 전승우님은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 솔루션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사실 해결 사례 부분이나든지 뭐 이슈 같은 부분은 제가 아까 녹화 영상에서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요거보다는
혹시 저희 밑에 보면은 전영진님께서 네네. 최근에 또 질문 방금 올려주신 게 있는데 네네. 예, 그 대표님께서 화이트 라벨링 활용이 혹시 바쁘셔서 못하신 건지 기술적으로 어려서 못하신 건지 예, 질문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것도 한번 대표님께 네. 여쭤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아크로닉스 비즈니스 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뭐 개인정보 보안 쪽 관련된 부분하고 개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크로닉스 비즈니스 시작하는 단계고 지금 과장님 쪽에 저희 쪽에 서포트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단계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준비 못했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과장님과 협의해서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바쁘신 나머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소 IT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구태여 화이트 라벨링 하지 않고 네. 우리는 글로벌 전문 기업인 글로벌 아크로닉스랑 같이 우리는 이런 쪽으로 전문성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신뢰도면서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같으면 이제 먼저 한 게 그냥 아크로닉스 파트너 골드 파트너 해가지고 직원들 자격 테스트 해가지고 네. 통과되고 해서 이제 그 레벨업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골드 파트너로 해가지고 저 서비스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거기 뭐 기술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는 화이트 라벨링 하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 안 했었고 네네네. 먼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자격증 테스트 통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술 습득하는 게 더 빨리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제 그래도 이제 다양한 중소기업들 이제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분들 문제도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제일 그래도 뭔가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랄까 뭐 그런 거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녹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한 분이 정말 많은 수를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그 서버 자산이라든지 VM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제때제때 조금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드신 환경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신 부분이 너무 기억에 좀 남긴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저 자리에 계시는 관리자분이 입장이라면은 정말 일하기 힘들겠다. 네, 그러면서 저희 거 도입하시면은 한 시름은 정도는 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 네. 박일규님은 아크로닉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게 언제부터인지 궁금하고 현재 아크로닉스 활용해서 MSP를 전환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또 반응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네. 국내에 소개된 지는 꽤 됐죠. 그래도 뭐 저희가 아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네네. 다 뭐 기억 못 하겠지만 저희가 아마 20주년이 된 게 아마 올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됐으니까 한 10몇 년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MSP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좀 전환하신 저희 파트너 수 같은 경우는 한 수십 분 되세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되시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랑 함께 같이 똑같이 여기 계신 권 대표님하고 저랑 함께 일하시고 계신 파트너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족도 부분은 아무래도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당연히 만족한다 그러시겠지. 여기서 대표님께서 생방송 중에 만족 안 한다고. 네. 제가 그러니까 이후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을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신 이후에는 대체적으로는 불만이 크게 가지신 부분들은 저랑 같이 뛰셨던 범위에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용철님께서는 이게 이제 백업이 이제 서버가 리눅스 윈도우 다 되는지. 예, 그럼요. 네, 저희가 각 환경 VM 또는 뭐 모바일 환경이죠. 뭐 안드로이드, iOS 마다 이제 각각 맞는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정하나님께서 MSP 사업으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이것은 직접 이제 알파인 소프트의 권 대표님의 간증을 듣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블라블라보다. 그래서 지금 권 대표님 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얘기들을 진솔하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원래 그럼 창업하실 때는 이제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시고 이제 창업하신 거예요, 처음에?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암호화 쪽이 저희가 주력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백업 쪽 관련된 아크로닉스 요번에 좀 하게 됐고 개발 업무도 하고 있고 다양한 쪽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두들겨 보고 있어요. 네. 8년 되지 않습니까? 네네. 8년 되셨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힘들어지시는 점은 어떤 점들이었어요? 빨라지는 거 변화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IT 쪽에 변화가 좀 시간 여유가 있게 쉽게 옛날 같으면 걸었다면은 지금은 뛰는 거 느낌, 숨이 찰 정도 뛰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보통 보면은 저기 보면 줌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해서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재택근무라든지 VDI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일반 좀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에서 나도 일부 하고 했지만 지금은 중소업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저기 뭐 화상이라든지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그래도 예전에는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나 이런 인식 자체가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굳이 뭐 저기 온프라미스 하면 되지 왜 크라우드까지 가야 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신규로 이제 구축하면은 온프라미스나 크라우드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검토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랜섬웨어 이런 것 때문에 몰라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변화가 빨리 변하고 또 아이템들이나 어떤 제공되는 어떤 솔루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고객한테 많은 제안을 줄 수는 있지만 또 그거 갖다가 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 입장에서는 또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좀 힘들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지금 변할 때 이렇게 이전할 때 보면 신규 도입할 때는 거의 크라우드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연장 같으면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다행히 클라우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 고객의 어떻게 보면 요청사항의 변화를 이제 받으시면서 나도 이제 이 구독형 모델인 MSP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가야 되는 게 MSP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제품 판매를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에는 세일즈 인력이 많았고 엔지니어가 얼마 없었는데 지금 저희는 대부분 다 엔지니어 위주로만 채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솔루션이나 라이센스 판매하실 때 엔지니어하고 지금 이제 MSP 사업했을 때 엔지니어하고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SMB 하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쪽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 암호화를 하다 보면은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DB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PI 하려고 하면 저기 개발 쪽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애저 쪽이나 이런 쪽 크라우드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가 아크로닉스를 좀 파트너를 좀 했지만 아크로닉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크로닉 백업하다 보면 DB 쪽으로 백업하거나 OS 백업이나 저기 뭐 다 하지만 크라우드까지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DB나 시스템 관련된 부분 알아야지만 하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뭐 설치하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엔지니어 쪽에서 교육이라든지 스킬이 좀 높아져야지 않겠나. 예,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고객이 아직 운영 중인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그 정도 기술을 갖추고 가야지만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업체들이 이제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도 힘들고 또 키우면은 또 이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는 트레이닝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제 2년 되면 다들 신입은 나가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거 중소업체 어려움이라고 하고, 예. 아크로니스의 그 백업이건 보안이건 그런 서비스가 클라우드 관점에, 클라우드 향으로 어떤 점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해 보시니까. 관리가 일단은 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크로닉스 스토리지 자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백업 받아도 되고, 뭐 활용도에 따라서는 뭐 그 클라우드 백업하고 로컬 쪽에 스토리지 백업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장점도 있어가지고 이 백업 이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그 아크로닉스 쪽에서 뭐 테스트하고 교육을 해야겠지만 고객이 일반 SMB 쪽 시장 쪽 고객이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고
운영하기도 편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의 IT 담당자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보안에 대한 그분들 관점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인식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기 요새 뭐 예전 같으면 중소업체도 뭐 DLP나 DRM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백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도 알고 있고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 그렇죠. 그런 쪽에서 가능한 피해를 좀 줄이려고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보안을 필수로 생각하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은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담당자로서 그렇게 해서 랜섬웨어 문제가 생기면 또 조직 내에서도 크게 또 문책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입을 안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라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인거나 발생했으면은 그 대처 방안으로 다시 아무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안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구축해야 되니까 그 사전에 좀 준비하는 부분은 다들 필요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통 중소중견기업에서 IT 뭐 운영자나 관리자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한두 명이서 다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업무가 팬데믹 이후로는 업무가 굉장히 폭증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아지죠. 왜냐면은 중견업체나 이런 업체들 보면은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회의라든지 뭐 재택근무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보안적인 부분도 많이 좀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늘고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루션을 갖다가 검토를 많이 하게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제안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일단은 제안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업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뭐, 위에서 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미리 준비해서 보고하고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SMB 쪽은 시장 자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한 2년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 쪽에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은 2년 정도는 부딪혀보고 해봐야지 알지. 근데 단기간에 뭐 6개월이나 1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밴드에서 뭐 다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다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MSP 쪽 지금 하면서는 이왕 가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라면은 좀 한 발 한 발 좀 여기 두들겨 가면서 가는 심정으로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업에. 알파인 소프트만의 뭔가, 우리는 좀 이런 우리만의 포셔닝, 우리만의 이런 유니크한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다른 업체보다 저희가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담당하는 그 선도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한다 이것만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쪽 관련된 부분을 시작했던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기술적인 서비스하는 부분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대부분 경력이 좀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망은 안 시킬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MSP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이 MSP 시장 자체가 포화되거나 엄청 레드오션이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이 SMB 시장까지 안 내려와요. 그 MSP 엔터프라이즈 하시는 분들이 사실 ROI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내려올 생각 안 하실 거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이게 단순하게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쪽의 시장에다가 그런 서비스 하는 거나 뭐 SMB 쪽에 서비스 하는 거나 들어가는 그 공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큰 차이 없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3분의 2나 10분의 1 비용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시장 자체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죠. 중소 MSP 기업들도 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들 간에 또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저기 SMB 쪽에서 아직까지도 준비도 안 됐고요. 아직도 지금 시작 단계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고객도 아직 준비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단계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쪽 인력도 키워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업체들 주변에 보면은 좀 SMB 쪽 하시는 쪽에 예전에 뭐 MS 파트너 하셨던 분들, 이런 분, 그 엔터프라이즈 쪽, LSP 쪽 그런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파트너 말고는 자꾸 변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네. 많이 투자하고 인력에 엔지니어 투자하고 MSP 쪽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하시려고 하고 또 어떤 M&A도 있고 막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소 MSP 사업자에게 있어서 기술력 있는 네. 엔지니어들을 잘 양성하고 유지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없으면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고 이제 시점이고. 예. 뭐 그러면 이제 면접도 보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 예? 면접 보실 때 대표님은 어떤 점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면접 볼 때 좀 재밌는 사람. 어떤 뭐 개그를 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아니, 어떤? 그러니까 좀 사교성 있는 사람이 좀 좋아요. 아, 네. 예. 밝은 사람? 밝은 사람. 예. 아.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이랄까. 네, 예. 네,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도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빨리 배우고 갈 수는 있지만 또 늦게 배우더라도 배우는 거 똑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길은 똑같이 가는데 누가 뭐 1시간 빨리 간다고 해서 굳이 그 차이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겁게 오래 같이 사람 보는 거고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간다도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크로니스하고 지금 이제 비슷하신 지 1년 되신 거잖아요. 1년까지 했습니다. 네네. 네.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가요? 해보시니까? 지원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지원하고 어떤 세일즈적인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이쪽만 전문적으로 해서 오래 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고객가 이제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뭐 BMT 진행하고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문제 생겼을 때 케이스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오픈해서 올리면은 그런 피드백도 자주 잘 나오고 벤더 쪽 담당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가 뭐 못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아직 이 제품이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하거나 어느 정도 그런 기술 습득이 좀 늦은 거가 문제지 지금까지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지원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은 같이 호흡을 잘 맞추면은 괜찮을 것 같고. 예. 이런 MSP 사업은 특히 이제 서비스니까 네. 이 지원도 굉장히 애자일하게 빨리빨리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뭐 며칠 걸려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컴플레인이 심하겠죠. 근데 그렇죠. 불만도 많을 거고. 근데 일단 그런 거에서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피드백이 오고 그다음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회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기업 자체가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새로운 영양분을 계속 넣어주고 싶은 거. 그 영양분을 보고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그거 갖다가 영양분을 토대로 해서 자기 사업을 하든지 다른 분야에 가서라도 자기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MSP 사업 구독형 모델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중소 IT 서비스 대표님한테 혹시 하시기 전에 이런 거 하나는 잘 준비하셔라. 뭐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본인도 투자해야 된다. 벤더나 그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가 투자하고 어떤 엔지니어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뭐 3개월, 6개월, 1년 보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보고서 비즈니스를 갖다 준비하고 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장 급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다림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MSP 비즈니스는 계속 이게 뭐 씨 뿌려서 뽑아먹고 나중에 또 심는 게 아니라 MSP 비즈니스는 배면 또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심는 게 힘든 거지 자꾸 잘하면 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심는 게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또 배고프다고 먼저 뽑아버리면은 뿌리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영양분도 잘 주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오늘 들으시고서 요거 우리 한번 그 MSP 사업 전환하는 거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에 상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광종님께서요.
조금 전 설명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로 업무가 폭증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IT 담당자입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보안 등의 엔드유저 지원 업무와 가상서버 백업, ERP까지 시스템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솔루션은 없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저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이제 또 다루실 수 있는 그런 MSP 분 또는 파트너 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아크로니스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좀 폭넓은 범위에서 이제 보안 부분은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네. 예. 일단 아크로니스가 모든 아까 뭐 IT 자동화 뭐 생산 자동화 나왔는데 아크로니스 서비스가 이제 올마이티가 아니라 그죠? 확실하게 우리는 요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커버줍니다. 한다고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데이터 우리가 보호 딱 그렇게 데이터 보호? 예, 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보호하고 이제 IT 인프라 관리도 좀 하지 않나요? 뭐 패치라든지 이런 서비스 것도? 네, 그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쓰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이 항상 이제 최신 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유지가 돼야지 데이터 보호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오케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예. 백업이건 보안이건 네, 그렇습니다. 패치건 간에 네.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네. 오케이. 윤서원님께서는 알파인 소프트가 MSP 사업을 처음 할 때 최소한의 인원은 몇 명이었고 대표님 생각에 이런 MSP 사업을 할 때는 꼭 몇 명은 꼭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대표님. 기본적으로 전담 엔지니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 습득하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떤 사실 ROI가 나오거나 처음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진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보인다고 하면은 거의 맞춰서 세일즈나 아니면 그게 엔지니어 인력을 투자하는 게 낫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인력을 투여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부담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박주환 과장님 같은 어떤 담당자분하고 상담하셔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단계 밟아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MSP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뭐 유지보수라든지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 동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전현진님은 알파인 소프트가 아크로니스의 골드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골드 파트너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정하나님은 이런 경영진의 이런 구독형 모델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경영진 설득의 가장 좋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대표님께서 말씀 공유해 주신다면. 왜냐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매달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원샷에 그냥 하고 이런 것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위에 분들은. 네네. 저는 이제 받아들인 게 정한나님 질문하신 게 아크로니스 백업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고객 그 경영진 설득하는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IT 이제 보안 쪽이나 이런 백업 쪽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고객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험 들 때 비싼 돈 들여서 보험 드는 걸 아까워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부분 갖다가 같이 보고를 드린다면은 거기서 이제 납득하시고 도입하시고 있을 거고 그것도 못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가능하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시간도 또 비용으로 환산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상되는 피해 비용이나 그 시간이나 그런 걸 비용으로 분석해서 같이 보고한다라면은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엄지웅님께서는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 방향 또는 로드맵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저희는 사용자분들이 편한 쪽으로 서비스를 좀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뭐 애저나 AWS나 아니면은 뭐 로컬에 있는 뭐 유명한 뭐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도 편리하게 조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유연성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환경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관적인 어떤 UX라든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버리면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기능이 좋더라도. 네. 네. 자. 정하나님, 실제 MSP 사업 전환 프로젝트 시 가장 어려웠던 거,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전화함에 있어서. 전화할 때 네네네. 어려웠던 점은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솔루션 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전화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으면은 중간 단계 거쳤으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뭐 서비스 관련된 기술 지원 서비스나 이런 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또 전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당장 투여되는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유되는 부분을 최대한 계산하셔가지고 MSP 서비스, 그리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쪽의 회사에 맞는, 그리고 우리 고객사가 하고 맞는 쪽에 서비스를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는 좀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리소스를 갖고서 제일 자연스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잘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아크로니스 비즈니스 한다면 아크로니스 비즈니스하고 저희가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여기 그런 어카운트 고객사하고 우리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거하고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 5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 김현진님, 김현진님, 예, 네. 그리고 전영진님, 전현진님, 예, 그리고 윤성원님, 윤성원님, 그리고 김완수님, 김한수님, 그리고 엄주영님, 엄주영님. 이렇게 네. 선정을 자, 해드리겠습니다. 엄주영, 김한수, 전영진, 윤성원, 김현진 이 예.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마쳐갈까? 네. 네, 오늘 여기 계시는 피디님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라든지 좀 컨선 같은 고객분이나 아니면 MSP 사업을 하고 싶으신 그런 파트너분들이 계시면은 앞으로도 많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업 방향 또는 이제 원하시는 그런 데이터 보호 방향을 이제 조직 내에서도 꾸려 가시면서 좀 걱정을 덜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되게 기회가 되면 아크로니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거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네. 저 보고서 이제 근데 다음번에 다시 찍는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한마디. 다음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